안녕하세요, 아테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공부법 소개 및 커리큘럼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인강이랑 책을 추천드리지만 결국 본인에게 잘 맞는 인강 책이 최고입니다. 저는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혹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제가 추천하지 않은 강의가 안 좋은 강의가 아니니까 본인에게만 잘 맞으면 그게 최고의 강의입니다. 다음으로 5에서 6등급 이하 노베이스를 위한 추가 보충 영상을 따로 올릴 예정인데,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언젠가 올라올 노베이스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베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 영상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아마 3월 초나 중반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주의사항은 제가 얘기하는 기출은 평가원 기출을 의미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2개 평가원 모의고사고, 고1, 2 모의고사,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등등은 평가원 기출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6편까지 전과목 방향 잡기, 국어, 수학, 영어 공부 주의점과 컨텐츠 추천, 총정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6편까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과목별 밸런스는 어떻게 유지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베이스부터 가볍게 얘기해볼게요. 국어 노베라면 일단 패스하세요. 스텝 1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수학 노베인 게 더 타격이 커서 수학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수학 노베라면 중학에서 고1 수학 정리한 뒤에 수능 기초 강의,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개념과 3점 난이도 문제까지 다루는 강의를 들어주신 뒤에 땐 B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영어 노베라면 중학 영단어장 외워주면서 듣기 공부까지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끝났다면 스텝 1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1은 2에서 3등급을 목표로 하는 단계인데요. 사람에 따라 1등급도 나올 수 있고 4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비문학, 문학, 언매 강의를 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화작 선택자라면 딱히 지금 화작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화작 강의는 한 스텝 2 정도쯤 국어에 더 투자할 여유가 있고 화작에서 모자람을 느끼는 경우 들어주시면 됩니다. 문학 강의와 언매 강의는 현재 등급이 2에서 3등급이어도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의에서 배우는 게 많은 파트예요. 비문학 강의 같은 경우는 현재 2에서 3등급이라면 필수는 아닙니다. 혼자 바로 기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혼자서는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어떤 무언가를 배워야 될 것 같다면 강의를 먼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등급 이하라면 그냥 비문학도 강의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문학이랑 문학을 쌓고 혼자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었다면 그 후에 혼자 기출 분석 1에서 3회독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1 수학 설명드릴게요. 실전 개념 강의, 기출 강의를 들어주시고 복습해준 뒤에 기출 1에서 3회독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뉴런, 알파 테크닉, 기출코드 등등 강의를 듣고 복습한 뒤에 기출 1에서 3회독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기출문제집을 사서 보셔도 되고 강사의 강의나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스텝 1 영어 설명입니다. 영단어는 계속 꾸준히 해주면서 문장 읽기, 글 읽기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단어만 알면 문장은 잘 읽히는 편이다? 그럼 구문 강의 패스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3등급 이하라면 구문 강의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 읽기 강의는 필요시에 들어주시면 되고요. 스텝 1 탐구 설명입니다. 제가 탐구에 대한 컨텐츠 추천이나 공부법을 설명드리진 않지만 타과목과 밸런스를 이 정도로 유지하라고 넣어둔 거고요. 개념 강의 플러스 기출 1에서 3회 정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텝 1의 국수형 탐이 다 끝나면 스텝 2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끔 수탐은 스텝 3, 국어 영어는 스텝 1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웬만하면 비슷하게 밸런스 맞추는 걸 추천해요. 매일 과목별로 시간을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몰아서 수학 강의 많이 듣고 그 다음엔 국어 탐구 많이 듣고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몰아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과목별로 스텝 자체가 너무 차이 나진 않게 조절하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스텝 2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단계이고요. 사람에 따라 고정 1이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2등급이 나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등급 가는데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경우 6편까지 스텝 1만 제대로 끝내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스텝 2를 최대한 해주는 걸 권장하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텝 2에서 국수탐 같은 경우는 필요한 강의를 추가해서 들어줍니다. 딱히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안 들어도 되고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기출 분석 계속하면서 본인 실력에 맞는 약간의 엔젤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필요한 강의만 듣기라고 적어뒀는데요. 보통 국어 같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강의만 구경하다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인이라 설명이 대충 다 이해되니까 그냥 영어 보듯이 끝내는 경우가 좀 있는데 필요한 강의만 듣고 혼자 기출 분석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 순서, 삽입 등등 각 유형별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문풀 강의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필요시 약간의 기출 실무를 추가해주면 되고 절대평가 특성상 고정 1등급의 난이도가 타과목에 비해 낮은 관계로 스텝 2와 3의 구분이 크지 않아서 합쳤습니다. 솔직히 6편까지 스텝 2 마무리를 한다면 이것도 정말 많이 한 편인데 일찍 공부를 시작했거나 원래 공부를 잘했던 편이라 6편
시간까지 여유가 더 있다면 이제 스텝 3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14 6평부터 23 수능까지 모든 평가원 기출문제에 대해 강사급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출을 미친 듯이 파기 바랍니다. 동시에 실무도 여유되는 대로 살짝씩 섞어주면서 EBS 정리도 하고 리트 등등 이것저것 더 풀어주면 됩니다. EBS 같은 경우 아직 강의가 나오지 않아서 다음 영상에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스텝 2 하는 도중에 아마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일단 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탐도 마찬가지로 기출 씹어 먹으면서 필요하다면 강의 추가해주고 엔제랑 실무 추가해주고 해주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 실무보다는 엔제 쪽에 힘을 더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가 스텝 3인데요. 스텝 3은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설명하기도 좀 민망한데 기출 씹어 먹으면서 엔제랑 실무해라 이런 소리니까요. 근데 원래 당연한 거 하는 게 어렵고 그게 정답이죠. 여유 있다면 하게 되는 선택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국어랑 영어 주간지는 내가 해당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면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비추천합니다. 한국사는 가끔 시간 날 때 한 강씩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방향에 대해 대략 잡아보았고 이제 각 과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 공부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후에 콘텐츠 추천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문학과 문학의 특징은 이러이러하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왜 인강을 많이 듣고 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성적이 2에서 3등급대에서 멈출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 강의는 들으면 뭔가 다 이해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차오르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특히 강의력이 좋은 강사일수록 뭔가 내가 실력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근데 막상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면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를 영화처럼 보는 것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지문에 이런 표시를 했고 왜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왜 문제를 풀 때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의 답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말고 강사처럼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을 세세하게 하고 사고 과정을 뜯어 고치는 식으로 해야 성적이 올라요. 강사와 나의 생각이 달랐다면 왜 달랐는지 나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게 국어인데 과외를 받는 게 아니면 보통 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그냥 넘겨버려요. 귀찮은 공부니까. 2, 3등급까지는 그냥 강사가 하는 거 구경하면서 대충 따라하면 금방 가는데 그 위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부분 그냥 커리큘럼 따라가는 거에만 신경 쓰면서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이 엄청 적어서 그렇습니다. 국어는 내가 이때까지 읽고 푸는 사고 과정을 교정하는 작업이라 같은 양을 공부해도 사람에 따라 피드백의 깊이에 따라 성적이 천차만별로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걸까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법 자체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은 3월 11일쯤에 다른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컨텐츠 추천으로 가볼게요. 국어 강사 추천, 컨텐츠 추천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사실 국어는 본인에게 잘 맞는 강사가 제일 좋거든요. 제가 적어둔 선생님들 맛보기 강의, 해설 강의 다 들어가면서 고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래도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고르기 한결 수월해지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볼게요. 주간지 같은 경우는 내가 해당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체화 목적으로 해당 강사의 컨텐츠가 필요하다면 해주시면 되고 그건 아니라면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인드맵을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표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대성 선생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추천한 순서는 아니고 타수별로 정리를 했어요. 먼저 유대종 선생님입니다. 뒷문학, 문학, 문법 다 괜찮으신 분이고요. 보통 각 사이트별로 국어 1타는 모든 파트가 두루두루 괜찮은 선생님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대종의 서라는 강의도 있는데 이제 3월이라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비문학이나 문학을 들을 거라면 인셉션을, 문법 강의가 필요한 거라면 언매총론과 언매 기출의 실전적 해석 이거 들어주시면 됩니다. 대성에서 문법 강의로 추천드리는 분은 유대종 선생님 한 분이고 매가를 포함해도 문법 노베에게 가장 추천하는 분은 유대종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EBS 부분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선생님인데 아직 강의가 나오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평은 비문학이랑 문학은 무난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매랑 EBS에서 큰 강점을 보이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승리 선생님이에요. 비문학이랑 문학 괜찮고 올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문학이랑 문학 둘 다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상훈 선생님이에요. 문학만 추천드리고 문학 개념 매뉴얼, 문학론 이렇게 두 개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평은 대성이랑 매가를 포함해서 문학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성민 선생님이에요. 비문학만 추천을 하고 정성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확인 중이라고 표시를 해뒀는데 제가 아직 리뷰를 위해서 비도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일단 확인 중이에요. 아마 3월 11일 수능 D251에 영상이 하나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커뮤니티 평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넣어뒀고요. 맛보기 강의나 해설 강의 등을 확인해보고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선생님이에요. 비문학만 추천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랑 비문학 관점이 잘 맞는 선생님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매가입니다. 강민철 선생님은 비문학, 문학, 언매 다 괜찮은 편이고 강기부는 선택인데 강의가 짧아서 듣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기분부터 메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욱 선생님은 비문학만 추천드리고요. 스위치온과 1클래스 추천드립니다. 1클래스는 비문학만 듣는 거 추천하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문학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수국김은 지금 굳이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벨부터 상위권까지 괜찮습니다. 전학된 선생님은 문학이랑 문법 추천드리고요. 문학 개념 모집, 고전시가 올인원, 문학 올인원, 언매 올인원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원준 선생님은 일단 비문학만 추천드리고 있어요. 2에서 3등급 위로만 추천드리고 4등급 이하라면 비추합니다. 브레인 크래커 기초, 브레인 크래커 독서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더 오르고 난 뒤에 리트 300제 개정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준 선생님 문학 같은 경우에 조만간 다시 확인 후에 추천 목록에 넣을지 말지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인호 선생님 문학 같은 경우도 항상 뭐 괜찮나요? 어떤가요? 하는 댓글 질문도 많았고 평도 좀 괜찮아서 조만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학서인데 피렘 문학 생각의 전개 추천드리고요. 그냥 웬만한 강의보다 훨씬 낫고 시간도 덜 걸린다고 생각해요. 회차별 기출문제집으로는 마달 추천합니다. 저는 회차별로 된 기출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라서 마달을 추천하지만 강사의 주간지 또는 유네스코, 홀수, 마더텅 등등 보고 싶은 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표로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초록색은 제가 아직 확인 중인 것들, 파란색은 저의 추천픽입니다. 파란색이 다른 강의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본인이 선호하는 분을 고르는 게 베스트인데 딱히 없고 잘 모르겠다면 제 추천픽도 참고해 보시라 이 정도입니다. 처음에 봤던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들을 골라서 듣고 난 뒤엔 반드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강의를 수강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고요. 기출분석 5단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시간 재고 푼다. 2단계는 시간 무제한으로 두고 지문과 선지 분석을 하고 아리까리한 선지들을 다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세요. 3단계로는 채점을 하시고 4단계 형광펜으로 체크되지 않았는데 틀린 것들을 확인하고 이게 많다면 2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5단계 해설과 나의 사고과정 풀이를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 혼자서 기출 분석할 때 이렇게 5단계로 분석을 하면서 계속 혼자서 피드백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해야 빨라지고 시간은 무제한으로 두고 지문 선지 분석을 하고 아리까리한 거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고요. 해설 강의와 나의 사고과정 풀이를 비교를 해야 뭐가 좋았고 나빴는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어가 특히 모호하게 느껴지는 건 그냥 대충 풀고 채점하고 강의 듣고 구경 이걸 반복해서 그래요. 스스로 생각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늘려보세요. 다음으로는 수학입니다. 수학 공부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컨텐츠 추천으로 넘어가. 사실 수능 수학은 순수한 개념이 정말 적은 편이에요. 수원의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도의 극한, 미분 척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순수한 수학 개념이라고 얘기할 게 진짜 적어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습득 난이도도 쉬운 편이고요. 내가 수포자라면 최대한 빠르게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외우고 쌤 B 같은 문제집을 풀면서 9구단 외워도 쉬운 계산을 나오게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고력보단 암기가 거의 9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단순 암기라서 후딱 인강으로 배우고 여러 번 반복하고 쉬운 문제들 풀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이걸 질질 끄면 안 돼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실전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좀 더 실전적으로 푸는 법을 배우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야지 하고 배우게 돼요. 많은 강의들이 여기서 킬러급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킬러급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전자는 그냥 쭉 들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 막혔을 때 그걸 계속 끙끙 붙잡고 있다가 진도는 엄청 천천히 나가고 뒤로 가면 앞에 부분 또 까먹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실전 개념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은 잘 익혀주고 자주 안 쓰이거나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개념과 문제들은 일단 미래의 나에게 토스하세요. 넘겨버리세요. 지금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필수적인 것들 먼저 익혀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해결하고 나면 어려웠던 개념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일단 자주 나오는 것들 하나씩 정복하면서 쉬운 것부터 정복해 나가야 더 편하게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 강의를 들을 땐 진도에 집중하면서 일단 1회독을 끝내고 다시 복습하면서 필요한 부분 강의 듣고 다시 하면서 2회독을 끝내세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100% 흡수하겠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 강의 듣는 효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쉬운 사전 푸는 정도까지는 그냥 사고력보다는 암기, 그것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볼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왜 이 조건을 먼저 봐야 되는 거지? 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측 상단에 옛날에 올린 수학주를 대하는 태도 영상 띄워둘 테니까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3월 11일에 올라가는 영상에서 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학 컨텐츠 관련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진짜 간단히
간단하게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는지 얘기해볼게요. 자, 내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석원 선생님, 생각의 질서 노베에게 추천하고요. 알파 테크닉은 3에서 5등급 정도에게 추천합니다. 무난하게 선택하기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규칙 시즌 1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엔제입니다. 기출 1에서 2회독 이후에 엔제를 가볍게 풀어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다음은 배성민 선생님, 호불호가 많이 갈린 선생님이에요. 좋아하는 분 엄청 좋아하고 아닌 분은 별로 안 좋아하고. 워밍업은 노베용 강의고 보통 빌드업부터 강의를 많이 듣게 돼요. 빌드업부터 쭉 풀거리 타기에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알파 테크닉을 듣고 배성민 선생님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알파 테크닉을 하고 드립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선생님이에요. 노베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하고요. 신발끈 도형 특강으로 고1 수학까지 커버를 하시고 세질시로 기초적인 부분 학습하고 미친 개념 하면서 미친 기본 시작편, 그 다음에 미친 기본 완성편 해주시면 되고요. 커리큘럼 자체가 단계별로 잘 나뉘어져 있어서 노베 친화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전병호 선생님이에요. 비너스라는 기초 강의가 있고 정말 좋은 강의가 맞긴 한데 수학을 잘했다가 오래 쉬어서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비추합니다. 강의 자체는 좋은데 시기상 추천을 안 드린다는 거고,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많고 정병호 선생님이 좋다면 들어도 괜찮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올해로 기본편 실력편으로 나뉘었는데요. 3, 4등급이면 기본편, 대충 2등급 위쪽이면 실력편,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병호 선생님 프로메테우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만, 아무래도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2에서 3등급 때부터 추천을 드리고 기본편은 필요시 들어주고 실력편부터 필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실력편도 알파 테크닉 이후에 듣기 괜찮은 강의입니다. 알파 테크닉이 뭔가 이런 식으로 다른 커리큘럼과 섞기 괜찮아서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호의 토각기출 기본편 실력편은 기출 문제집으로 프로메테우스와 병행하기에 좋고, 프로메테우스 끝내고 복습이랑 체화하기에 딱 좋아서 편한 대로 프로메테우스와 진도 조절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각기출이 생기고 커리가 좀 더 탄탄해진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3월에 또 새로운 강의들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무 선생님은 시마트강 딱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1, 2등급 대에게 추천합니다. 최상위권에게 항상 인기가 많았고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하위권일 땐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정병호 선생님은 오아시스, 이건 수능 간접 범위 테마별로 심화 정리해서 나온 짧은 강의인데요. 다른 선생님을 듣다가도 뭔가 고1까지 부분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대칭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비어있는 것 같다. 그러면 추천드리고요. 짧아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브는 정병호 선생님을 좋아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오아시스를 듣고 이 선생님 너무 좋다. 그럼 들으시면 되고, 웬만하면 1에서 2등급 대에게 추천합니다. 패스파인더는 기출 강의로 꼭 드라이브를 해야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니까요. 괜찮은 기출 강의를 찾고 있다면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유런을 하고 패스파인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김경원 선생님은 하위권에게 추천하는 선생님이에요. 어나더 레벨 끝내고 수능 교과서리랑 주의기 같이 해주면 어느 정도 노베 탈출이 됐을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업로드된 커리큘럼이 조금 아쉽고 업로드 속도가 늦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직 후속 커리큘럼이 안 나왔다 보니까 지금 시기엔 노베에게 컨텐츠적인 면에 있어서 이미지 선생님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김경원 선생님 특유의 컴팩트함이 되게 좋아서 강의 스타일만 잘 맞는다면 김경원 선생님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메가입니다. 바로 현우진 선생님이 나오네요. 일단 시발점 유런, 수분감, 드릴들 전부 매우 좋고 커리큘럼 자체가 매우 탄탄하고 업로드 속도부터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괜히 압도적인 일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총강의인 시발점은 난이도가 너무 높고 볼륨이 커서 올해 수능을 보는 노베에게 지금 시점에 추천을 하지 않고요. 유런을 읽다가 일부 파트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해당 부분만 시발점을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뉴런 같은 경우 너무 좋은 강의인데 주의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1회독은 빠르게 넘기고 회독하면서 완성도를 높인다는 느낌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6편까지 뉴런을 끝내지도 못하고 질질 끄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런이 꽤 어려운 강의라서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미래에 나에게 토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부분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당장 본인이 해결 못하는 너무 어려운 부분에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수분감 같은 경우 선택이에요. 뉴런을 보고 너무 좋았고 선생님의 해설이 더 필요해 이러면 수분감을 듣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기출코드나 패스파인더 같은 다른 기출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엔제 포지션인 드릴과 드릴대예요. 드릴대는 드릴 1이고요. 그래서 드릴 4개년치가 있는 건데 내가 메가패스가 있다. 그럼 엔제는 드릴 4부터 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타트 개념 코드, 실전 코드, 이거는 기초 강좌, 실전 개념 강좌인데 여기 파트는 보통 양승진 선생님이 진짜 좋다. 그럼 듣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게 되겠죠. 양승진 선생님의 메인 강의는 기출 코드부터요. 기출 분석하면서 행동 영역이라는 문제에 다루는 태도를 배우는 강의인데, 이런 이후에 기출 코드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커리큘럼 섞기도 좋고 두 선생님에게서 뽑아먹을 걸 뽑아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시너지도 나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김성훈 선생님은 노베에게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사실 엄청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시불게 하고 무불게 빠르게 끝내고 쌤비 한번 돌리고 뉴런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선생님은 제가 요즘 확인 중인데요. 아이디어 이후 강의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확인 중 표시만 남깁니다. 듣는 분들의 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파운데이션을
확인했을 때 노벨에도 참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세한 건 3월 11일에 다뤄볼게요. 다음은 이투스입니다. 정성재 선생님은 노벨하면 아마 제일 많이 듣게 된 선생님이 아닐까 싶은데 EBSI의 50일 수학부터 시작해서 꼭필까지 정말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개대잡도 정말 좋은 강의이긴 한데 아직 완강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추가로 몇몇 단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노벨하면 추천을 하고요. 개대잡까지는 추천을 하지만 그 이후 강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윤구 선생님이에요. 한 2에서 3등급 때 기본 개념은 알고 있고 쉬운 4점까지는 잘 푸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루트랑 사공법, 에센셜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사공법 이니셜은 비추합니다. 특히 개념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겐 좀 별로라고 느꼈어요. 이투스 패스밖에 없다면 토각서 한한수를 보고 그 후에 루트랑 사공법, 에센셜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토각서 파트예요. 한한수는 이제 그냥 토각서 중 압도적인 1위 자리가 돼버렸는데 내가 인강 듣기 싫다? 그러면 한한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노벨면 노벨일수록 혼자 토각서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노벨면 그냥 쉬운 인강 보시고요. 2에서 4등급 정도라면 한한수가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맑은 개념은 9 인투더인데요. 3월 3일에 오르비 북스에서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투더라는 책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드리고 아마 거의 바뀐 건 없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제목도 바뀌고 해서 책을 확인한 후에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념 정리하기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인강 서브 교재로 사용하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의 파급 효과는 제가 확인한 지 너무 오래돼서 올해 출시된 거 한번 확인해보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센 B 같은 경우는 내가 기본 계산이 느리다? 안 된다? 그럼 웬만하면 센 B 푸는 걸 추천해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구단은 빠르고 정확해야 잘하는 거잖아요. 센 B 난이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수학 컨텐츠 추천이었고 개인적인 추천 픽을 정리해 볼게요. 노벨에겐 이미지 선생님, 일반적인 픽은 이제 골랐을 때 좀 든든한 픽은 현우진 선생님, 1, 2등급에게는 이창무 선생님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영어로 넘어갈게요. 먼저 영어 공부 주의점입니다. 주의점이라기보다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솔직히 받는 난이도가 매우 쉬워졌어요. 그런데 왜 영어를 못하죠? 안 해서 그래요. 단어 안 외우고 영어 절평이라고 공부 안 하고 영어만큼 공부한 게 바로 성적이 되는 과목이 흔치 않아요. 영어 점수는 본인 성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단어 3등급인데 단어 실력은 1등급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영어 절평이고 하기 싫은 거 잘 알겠는데 좀 합시다. 일단 영단어부터 빠시게 하시고요. 이 3등급 이하는 그냥 단어부터 갈고 닦으세요. 뭐 방법이 중요하고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내서 단어 외우면 성적이 오릅니다. 잔소리 이쯤 하고 바로 영어 컨텐츠로 가볼게요. 일단 6등급 이하 노벨은 영단어 하고 듣기 해주시면 되는데 영단어증은 어휘끝 중학 필수, 중학 마스터 이렇게 2권 외워주면 됩니다. 한 90% 이상 외워주시면 되고요. 단어 외우면서 단어창에 듣기 파일을 계속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봐야 들리거든요. 그리고 단어 좀 해주면서 듣기 강의 원하는 거 골라 들으셔도 되고 듣보잡 같은 토각서를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3에서 5등급 정도라면 단어부터 일단 외우세요. 단어부터 외워야 강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외우던가 어휘끝 시리즈를 외우던가 둘 중 하나 골라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 8에서 90% 정도 외웠다면 이제 강의를 들어주세요. 이제 각 선생님과 강의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명학 선생님은 영어를 아예 못하는 분의 김비추예요. 한 2에서 3등급 정도에게 추천을 하고요. 1, 2는 선택입니다.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신덱스가 너무 어려우면 1, 2 한번 듣고 신덱스로 넘어와도 괜찮습니다. 1, 2 자체는 좋은 강의예요. 알고리즘은 그릴기에 대한 강의인데 선택이에요. 필요시 들어주시면 되고요. 리드 앤 로직은 한 2등급 정도 나올 때부터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문풀 강의입니다. 션티는 내가 영어만 진짜 못해서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많다면 션티를 들어주세요. 키스사 가이드북부터 구문 강의, 독해 강의, 주간지까지 주간지가 메인이고 콘텐츠 볼륨이 좀 상당해서 일반적으로는 비추를 하는데 내가 영어만 못해서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좀 많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이영수 선생님은 영어를 좀 못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한 3에서 5등급 이하라면 이영수 선생님을 추천을 하고요. 콘텐츠도 괜찮습니다. 유배 가는 길, 파운데이션 상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은선진 선생님은 새로운 강의가 올라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나노독이 완강되어 있는 강의라 좋을 수도 있어요. 1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거나 2등급 위로 잘 안 올라간다면 추천하는 문풀 강의고요.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일단 대성 패스 있으면 책 구매하지 말고 찍먹만 좀 해보세요. 메가에서는 조정식 선생님 노벨하면 시작해 괜찮아부터 하면 되고요. 보통 믿어봐 문장, 믿어봐 글부터 하시면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선택하기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훈 선생님은 내가 문장 읽는 법이 진짜 부족하다? 그럼 천일문 추천하고요. 천일문 기본은 한 4등급 이하, 천일문 올인원은 3등급, 천일문 완성은 1에서 2등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김지철, 김지영 선생님은 제가 확인 중이라서 아마 3월, 11월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서로는 천일문 시리즈가 있고 이 솔루션이 있는데 영단어 외워주면서 천일문 하시고 2등급 될 때쯤부터 이 솔루션 하시면 독학으로 할 수 있는데 독학으로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강의가 좀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추천픽은 3등급 이하에서는 이영수 선생님, 1에서 2등급 정도면 은선진
김한진 선생님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국영수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과 컨텐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수. 3월 11일이 이제 수능 250일이에요. 그때 영상을 새로 올릴 건데 그때는 공부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추천하는 컨텐츠도 몇 개 더 추가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나 컨텐츠들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인터넷에서 의견도 검색을 하고 제 멘티들에게도 들어보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막판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영상 퀄이 제 기대보다 항상 많이 낮아지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랑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